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을 바쳐 일했습니다. 젊음을 갈아넣고 가족을 부양하며 드디어 고대하던 은퇴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꼬박꼬박 쌓아온 퇴직연금을 통장에서 꺼내보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지난 수십 년간 사실상 냉동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아니, 냉동 수준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녹아내려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쪼그라들어 있다면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미안하지만 이건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수천만 직장인들이 마주한 서늘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우리의 목숨줄과도 같은 퇴직연금, 그리고 최근 정치권과 온 국민을 발칵 뒤집어 놓은 퇴직연금 기금화 논란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소문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고 우리 퇴직연금을 제 마음대로 갖다 쓰려 한다거나 심지어는 국민들이 가진 해외 주식을 강제로 팔게 하려 한다는 흉흉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죠. 하지만 잠깐만요.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자극적인 소문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는 그 수익률이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퇴직연금, 지금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은행에 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잊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 있는 돈이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대로 두는 건 버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경고할 정도라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퇴직연금 이야기를 마치 바로 옆에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돈이 1%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왜 기금화라는 단어가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먼저 우리 퇴직연금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1%라는 숫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은행 이자만도 못한 이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물가는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내 돈은 거북이 걸음도 아니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금들은 연수익률이 보통 7, 8%를 찍습니다. 잘 나갈 때는 20%를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왜 내 퇴직연금은 1%에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까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이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전 세계 시장이라는 바다를 누비는 거대 항공모함이라면 지금의 우리 퇴직연금은 그냥 동네 개천에 띄워놓은 종이배 수준인 거예요. 아니, 종이배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격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돈을 너무 안전하게만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상품, 즉 그냥 은행 예금 같은 곳에 묶여 있습니다. 내 돈 잃어버리면 안 돼 라는 공포심이 오히려 내 돈이 성장할 기회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셈이죠.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전쟁을 대비해 요새처럼 지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강변 아파트들이 기관총 거치대까지 고려해서 설계되었다는 그 독특한 생존 전략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후 자금의 설계는 어떤가요?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굶어 죽기 딱 좋은 구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금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금화라는 건 쉽게 말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던 그 작고 힘없는 종이배들을 하나로 모아 거대한 함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내 돈을 국민연금처럼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굴려주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1% 수익률을 7%로만 올려도 여러분이 은퇴할 때 손에 쥐는 돈은 수억 원이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좀 더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에 따뜻한 방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폐지를 주우러 다녀야 하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이야기가 왜 가짜뉴스와 공포의 진원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우리 퇴직연금을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 해외 주식 강제 매각 시나리오가 있다.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대통령도 이 지점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더군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못할 짓이다 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소문 같지만 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그건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내 돈을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해 일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이죠. 마치 돌고래 피터가 좁은 수조에 갇혀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좁은 수조 안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나중에 고갈된다는데 이제 퇴직연금까지 정부가 손을 대겠다고? 라는 공포가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정부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기금화가 답일까? 대통령도 말했죠. 당사자가 싫다 하면 못하는 거다 라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건 국민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1%의 수익률에 우리 인생을 걸어두는 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건 마치 서울을 방어하겠다면서 성벽만 높이 쌓고 그 안에서 먹을 식량이 썩어가는 걸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적군인 가난은 이미 성문 앞까지 와 있는데 우리는 무기인 자본을 녹슬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기금화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올라가서 노후가 든든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기금화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겼는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서 내 퇴직연금이 반토막이 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까요? 방치해서 1% 나오는 게 낫지 공격적으로 하다가 다 날려먹으면 어떡하냐 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정부를 믿어라 혹은 가짜 뉴스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시스템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운영하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노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철학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여기에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까지 마치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처럼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런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기업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영역인데 이걸 국가 시스템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달 아껴서 적립한 돈입니다. 이 돈은 누군가에게는 자식 뒷바라지 후 남은 마지막 보루이고 누군가에게는 은퇴 후 꿈꾸던 세계 여행의 티켓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명분 아래 거대 기금의 숫자로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 무게감이 제대로 느껴질까요? 우리는 지금 효율성과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퇴직연금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1%의 수익률로 방치하자니 노후 빈곤이 불보듯 뻔하고 기금화를 하자니 국민의 불신과 위험 부담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이 문제를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맞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소중한 퇴직연금 1%의 안전한 늪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바다로 나가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결정권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정부가 우리 돈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수익률 몇 %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개인이 평생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얼마나 진중하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도, 기금화라는 대안이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도 결국은 그 신뢰라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노후라는 절벽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며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퇴직연금. 듣기만 해도 지루하고 복잡한 주제였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절실한 이야기였다는 걸 느끼셨나요? 대통령의 말처럼 당사자가 싫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싫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70년 전 한강을 건너 피난 가던 시절의 서울과 지금의 마천루숲 서울이 다르듯이 우리의 노후 준비도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반드시 우리의 동의와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퇴직연금 통장에 적힌 그 숫자가 과연 미래의 나를 웃게 해줄 수 있을지 오늘 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감시하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제 진짜 본 게임은 우리 각자의 몫이니까요. 지금까지 정세무사의 퇴근길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개 속 미스터리가 아닌 선명하고 행복한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의 소용돌이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흥미롭고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안전하고 든든한 내일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